여러분, 오늘 정치권에서 상당히 뜨거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굉장히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받아쳤습니다. 좋다. 그럼 그날 녹음 파일 다 같이 들어보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사건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노웅래 전 의원 사건이 뭐였는지, 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노웅래 전 의원에게 사과를 했는지, 왜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왜 갑자기 녹음 파일 이야기를 꺼내는지 오늘 한두현 TV에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자료를 들고 더 세게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단순히 노웅래 전 의원의 무죄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걸 가지고 검찰 수사 전체를 공격하고 있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까지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녹음 파일이 있다. 그리고 같이 들어보자. 저는 이게 오늘 사건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먼저 노웅래 전 의원 사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노웅래 전 의원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이 문제 삼은 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 물류센터 인허가와 관련된 알선, 그리고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노웅래 전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 사이 사업가 박목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있었다. 이 정도 사건이 아니라 검찰이 실제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까지 넘긴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사건이 상당히 큰 정치적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직접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당시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상당히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목소리와 돈 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후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도 다시 무죄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격하기 좋은 상황이죠. 봐라, 결국 무죄 아니냐? 한동훈이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했는데 무죄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민주당의 공격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봐야 합니다. 그냥 법원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 2심 판결에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된 건 증거 능력이었습니다. 검찰이 사업가 박모 씨의 배우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전자정보가 있었는데 재판부는 그 과정에서 확보된 일부 정보가 영장 범위를 벗어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증거라고 본 겁니다. 이게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제출한 핵심적인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노웅래 전 의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여기서 한동훈 의원이 민주당의 공격에 반박합니다. 한동훈 의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노웅래 전 의원이 돈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서 무죄를 받은 게 아니다. 즉,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확인돼서 무죄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녹음 파일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과거 이 사건과 관련해 돈이 오간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2020년 7월이죠. 노웅래 전 의원의 사무실에서 있었던 대화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노웅래 전 의원이 사업가 박모 씨의 부인에게 이건 후원금으로 처리할까요?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아니요, 그러면 섭섭합니다 라고 답했고 노웅래 전 의원이 그래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녹음돼 있다는 것이 한동훈 의원의 주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왜 한동훈 의원이 녹음 파일을 다 같이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이 책임져라, 한동훈이 당시 잘못된 수사를 했다, 검찰이 사람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의원은 좋다, 그러면 당시 녹음 파일을 직접 들어보자 라고 나온 겁니다. 저는 이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가장 쉬운 게 뭡니까? 말싸움입니다. 말싸움. 너 잘못했다. 아니면 아니다. 네가 거짓말했다. 아니다. 이렇게 계속 싸우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지금 자료를 보자고 하는 겁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한동훈 의원이 지금 취해야 할 가장 좋은 대응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고 싶다면, 한동훈 의원이 거짓말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 녹음 파일 내용을 가지고 반박하면 됩니다. 그 대화는 그런 뜻이 아니다. 앞뒤 맥락이 다르다. 한동훈 의원의 해석이 잘못됐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응답하라 한동훈, 책임져라 한동훈, 사과하라 한동훈, 이것만 외치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동훈 의원은 이미 응답했잖아요. 녹음 파일을 같이 듣자고요.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더 커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웅래 전 의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웅래 전 의원을 향해 선배님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또 존경한다, 사랑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자신이 노웅래 전 의원을 공천 배제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사과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자신이 민주당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공천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억울함을 벗게 된 노웅래 전 의원에게 뒤늦게 사과한다는 메시지를 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검찰을 겨냥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웅래 전 의원이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정치 생명까지 박탈당한 것처럼 표현하면서 국가 권력이 악용돼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한동훈 의원이 그냥 넘어갔느냐? 아닙니다. 바로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를 두고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파 역할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자기 사건 공소 취소 빌드업을 하려는 뻔한 속셈이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을까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사건이 단순히 노웅래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을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잘못했다. 정치 검찰이었다. 무리하게 기소했다. 검찰이 사람을 잡았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잠깐만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 내가 본 자료가 있다. 녹음 파일이 있다. 그걸 같이 들어보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무죄 판결은 당연히 존중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저는 한동훈 의원을 지지한다고 해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면
현재 법적으로는 무죄입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무죄를 나왔느냐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판단한 핵심 중 하나가 위법, 수집, 증거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이 판결을 설명할 때도 무죄니까 애초에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한동훈 의원 측 주장 역시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무조건 유죄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재판에서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 능력, 전체 증거 관계를 놓고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말하는 녹음 파일이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민주당의 태도가 더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계속 한동훈 의원에게 응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의 응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녹음 파일 까자. 녹음 파일 같이 듣자. 그러면 민주당도 이제 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자신 있다면 좋다, 공개해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가지고 반박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녹음 파일의 내용이 한동훈 의원 주장과 다르다면 민주당이 훨씬 좋은 공격 기회를 얻는 겁니다. 봐라, 한동훈이 또 거짓말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못합니까? 왜 녹음 파일을 못 갑니까? 저는 이 부분을 한동훈 의원 지지자 입장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공방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대변인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판결의 본질은 외면한 채 검찰을 악마화하고 특정 정치인의 재판 결과를 검찰 무력화와 사법 방탄의 재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단순히 노웅래 무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개혁, 검찰권, 기소권, 수사권, 사법 시스템, 그리고 정치권의 사법 판결 해석 문제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 쪽에서는 한동훈 의원을 향해 계속 공격이 들어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송영길 의원은 한동훈 당시 장관이 돈 세는 소리가 들린다는 취지의 설명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격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박해야죠. 그리고 실제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동훈 의원이 오히려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공격받을 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침묵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프레임이 사실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지금 계속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당시 이런 증거가 있었다. 녹음 파일이 있다. 같이 들어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훈 의원이 한 발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법적으로 공개 가능한 녹음 파일이라면 국민들에게 공개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국회에서 설명했는지, 녹음 파일의 정체적인 맥락이 무엇인지 설명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민주당이 계속 공격하면 그럼 자료를 놓고 이야기합시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번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노웅래 전 의원의 2심 무죄 판결 자체를 가지고 한동훈 의원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몰아가는 건 너무 단순한 정치 공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을 향해 책임져라, 사과해라 하는 민주당에게도 묻겠습니다. 정말 한동훈 의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말씀하십시오. 아니면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